이제 따뜻하고 역동적인 5월인데요. 1년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에 재물운을 받기에도 정말 좋은 시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금전운을 받기 좋은 시기인 만큼 우리의 행동에도 약간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5월 달에는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꼭 챙겨보세요.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거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타인에게 주지도 받지도 않으셨으면 좋겠는 소지품들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돈복이 나가고 금전운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번 5월 달만은 풍요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어떤 것을 그냥 남에게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절대 타인에게 넘기지 마셔서 가장 좋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재물복을 가득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에는 절대 지갑을 그냥 주고받거나 선물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는 지갑을 재물의 그릇으로 보는데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금전운과 재물복을 품고 다니는 집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운이 들어있는 지갑을 남에게 그냥 주게 되면 그 순간 나의 금전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하지요. 특히 이번 5월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확 퍼지는 달입니다. 이 말은 좋은 기운도 나가고 나쁜 기운도 쉽게 퍼질 수 있는 달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지갑을 주거나 받으면 나의 금전운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꼭 새 지갑을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갑 안에 현금을 조금이라도 넣어서 건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지갑에 새로운 금전의 기운을 채워서 건네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5월에 새 지갑을 나 자신이 스스로 구매해서 교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특히 밝은 색, 예를 들면 연한 금색이나 옅은 노란색 같은 지갑을 새로 들이시면 금전운에도 좋습니다. 새 지갑을 고를 때는 색깔도 중요한데요. 풍수에서는 금전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금색, 노란색, 초록색이 좋다고 하지요. 금색은 말 그대로 돈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재물의 기운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5월의 시기는 봄과 여름이 함께하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초록색은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하는 힘이 있으며 금전에 있어서 안정성을 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요즘 들어 집안에서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신가요? 이럴 때는 괜히 큰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갑은 관리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쓰지 않는 카드나 심지어는 이미 만료된 카드까지 지갑 안에 그냥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월처럼 쇼핑이 많은 시기에는 영수증이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하지요. 가끔 보면 계산하고 나온 영수증을 그냥 무심코 지갑에 넣어두고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금전운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쓰지 않는 카드나 오래된 영수증은 쓸모없는 것인데요. 지갑 안에 이런 물건들이 들어있으면 돈의 기운이 막혀서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돈이 들어올 새로운 자리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 만약 금전운을 원한다면 꼭 해주셔야 합니다. 쓰지 않는 카드나 만료된 카드는 과감하게 빼서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드린 영수증은 무조건 바로 버리세요. 필요한 영수증은
따로 보관함을 만들어서 집에 놓고 지갑 안은 깨끗하게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5월에는 절대 소금을 함부로 나눠주지 마세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소금을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소금도 재물의 한 종류와 마찬가지였는데요. 현관에 소금단지나 소금을 담은 한 컵을 놓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부터 집 현관에 소금을 놓으면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하였지요. 또 부정이 낀다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소금을 뿌리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상갓집에 다녀오고 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 집안에 돈이 잘 돌지 않는 것 같다, 금전운이 막힌 것 같다 싶으면 소금을 사용해 보세요. 소금을 작은 소금단지나 컵에 담아 현관 모서리에 놓으면 기운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요즘 금전운을 비롯한 가정의 운이 좋지 않다면 소금이 탁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기도 빠르게 먹고 색깔도 변하면서 안 좋은 기운을 흡수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재물과 직결되는 소금을 남에게 쉽게 나눠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내 금전운까지 같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집안 정리를 하시다가 소금단지 같은 것을 발견하셨을 때 남에게 무턱대고 이거 가져가라며 건네주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집의 재물운을 타인에게 덜컥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시계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시계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넘겨주는 것은 인연이나 재물을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운을 끊어내기도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5월은 계절이 서서히 바뀌며 기운도 힘차게 움직이는 시기인데요. 이런 때 쓰던 시계를 그냥 준다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인연이 끊기거나 금전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5월의 시기는 원래 기운이 빠르게 변하는 달이기 때문에 작게는 인간관계부터 크게는 돈의 흐름까지 흔들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있지요. 꼭 시계를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뜻을 담아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시계를 그냥 건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환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계를 단순한 선물로 넘기는 것이 아닌 서로 물건을 교환했다는 흐름을 만들어 운을 넘긴다는 의미를 중화시키는 것이지요. 이때 동전의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동전 하나여도 괜찮습니다. 몇백 원짜리여도 괜찮고 받는 사람이 동전을 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시계를 선물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이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괜히 좋은 마음으로 드린 선물이 오히려 금전운을 끊어내고 인복을 없애면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열쇠도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마셔야 합니다. 아니, 열쇠를 누가 그냥 건네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열쇠가 들어있는 물건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수납함이라든지 비밀 일기장 등 열쇠가 함께 나오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물건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는 단순히 문을 여닫는 물건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기회의 문이자 재물을 여는 문을 상징하였지요. 그래서 열쇠를 남에게 준다는 것은 금전은 물론 내 기회의 문을 통째로 넘겨주어 좋은 운을 그냥 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5월은 변화가 빠른 시기인데요. 계절이 확 바뀌면서 기운도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럴 때 내 좋은 운이 괜히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잡기도 쉽지 않고 좋은 시기에 안타까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큼은 열쇠가 포함된 물건을 선물하거나 함부로 주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전에 쓰던 서랍장이나 작은 캐비닛을 정리하면서 이거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열쇠까지 덜컥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내 집안의 기운도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가족에게 건네주며 기운을 나눈다거나 축복의 의미로 새로운 열쇠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필요 없어서 내가 쓰던 것을 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이번 5월만큼은 말이지요. 그러니 만약 정리할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에 열쇠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열쇠가 함께 있는 물건이라면 굳이 남에게 주고 받지 말고 내 선에서 잘 버려주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아까 시계와 같이 교환의 형식이나 특별한 의미를 꼭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금전운도 지키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끊어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칼이나 가위 같은 날카로운 물건, 녹슨 금속류는 절대 남에게 주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칼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칼이나 가위 같은 쇠붙이는 운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5월처럼 계절이 바뀌고 기운이 요동치는 시기에 이런 날카로운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괜히 좋은 인연을 단절시키거나 관계에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주부님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주방에 보면 오래 써서 날이 좀 무뎌진 칼이나 손잡이가 헐거워진 가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기는 아까워서 주변 지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심코 건네주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아깝더라도 칼이나 가위처럼 날이 서 있는 물건은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세요. 그 물건이 내 손에서 역할을 다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주는 것이 운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들은 녹이 생기기 쉬운 금속류이기도 한데요.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쓰던 가위나 칼은 녹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슨 물건은 단순히 헛물건이 아니라 부패와 노후를 뜻하지요. 한마디로 물건에 녹이 슬었다는 것은 재물과 기회가 함께 녹슬고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슨 물건들을 남에게 주는 것은 나쁜 기운을 주는 것이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생각으로 건네줬다가는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만 줄 수 있지요.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던 신발입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신발은 길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신발을 주는 것은 재물의 길과 운의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신던 신발을 타인에게 그냥 넘겨주면 그 사람이 내 재물운과 좋은 운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월처럼 변화와 이동의 에너지가 강한 달에는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재물운도 빨리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월은 정말 기운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신던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넘겨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내 재물운이나 기회운이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신발 선물은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물을 해야 한다면 되도록 나의 재물운이 묻어있지 않은 새로운 신발을 주는 것이 좋고, 약간 쓰던 좋은 신발을 넘긴다면 그냥 주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형식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을 주면서 그냥 줄게요 하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100원이라도 받는 방식으로 선물의 성격을 거래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신발을 주더라도 내 운이 빠져나가지 않고 주고받는 것이 되어 내 기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잘못 건네주면 그 사람에게 내 운이 가버려 번영의 운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공을 비롯한 재물운을 원한다면 이번 5월 신발을 선물할 때에는 꼭 참고하셔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선물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을 할 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신발을 줄 때 이 신발은 내가 더 큰 기회를 만나고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거 줄까 하는 방식으로 내 기운이 묻어져 있는 쓰던 것을 넘겨준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주는 물건은 오히려 내 기운이나 좋은 운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선물을 하신다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꼭 상대방에게 10원이나 100원처럼 작은 동전 한 개를 주고 받으세요.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닌 거래의 형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나의 재물운과 성공운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5월에 새롭게 정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침대 밑인데요. 이곳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침대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자 휴식하는 공간인데요. 내 몸을 회복하고 좋은 운을 많이 받도록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먼지나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음기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음기는 좋은 기운을 차단하고 재물운과 가정의 복도 모두 사라지게 만듭니다. 특히 침대 밑에 쌓여 있는 물건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 신는 신발, 헌옷, 오래된 책더미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런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냥 쌓여 있다면 기운이 맑지 않아서 재물운도 막히고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5월을 맞아 침대 밑은 가능하면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미 쌓인 물건이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 주세요. 이렇게 침대 밑을 정리하면 기운이 맑아지고 재물운과 가정의 번영운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금전운을 원하신다면 이불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초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는 이불을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불을 새로 바꾸는 것 역시 재물운을 부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금전운을 위해서는 이불 색상도 중요한데요. 봄과 여름을 아우르는 이 시기에는 연한 노란색이나 하늘색 이불이 좋습니다. 이 색깔들은 계절감도 잘 맞고 동시에 돈을 부르는 느낌을 주는데요.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하며 돈복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색입니다. 물론 황금색도 굉장히 좋은 색인데요. 시중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늘색은 물을 뜻하는데요. 시원하고 상쾌함이 필요한 이 계절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이 물은 금전 흐름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만약 요즘 들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재물운을 부르기 위해서도 아주 효과적인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더운 날씨를 맞이하면서 이불을 바꾸게 된다면 꼭 이런 색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불 하나로도 금전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여 여러분의 집안의 풍요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운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말입니다. 특히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 기운을 잘 활용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5월의 시기 역시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과 함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데요. 운이 좋은 기운으로 흐를 때 그 기운을 놓치지 않으려면 서로 좋은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운 자체가 나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지 못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며 기운을 주고 자주 보는 사람에게 항상 응원합니다. 같은 기분 좋은 말이 있지요. 이런 말들은 바로 좋은 운을 만들어내고 나쁜 운도 크게 받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절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말도 안 돼요, 믿지 않아요처럼 계속해서 내 상황을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빠뜨리게 하는 부정적인 말은 나도 모르게 내 운을 가로막고 좋은 기운이 사라질 수 있게 만듭니다. 활기찬 에너지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려면 말을 조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건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말, 좋은 말을 해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을 조심하는 것이 운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풍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 그것이 재물운을 바꾸는 진짜 시작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